자, 이번 시간에는 민법 총칙, 총칙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민법 총칙도 이렇게 덩어리가 큰 덩어리 몇 개로 나눠지는데요. 그 덩어리를 먼저 볼게요. 자, 1장이 권리변동과 법률행위입니다. 1장이요. 152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그죠? 152페이지 앞쪽에 앞장 가면 1편 나와 있어요. 민법 총칙에. 1장이 권리변동과 법률행위이고 2장이요. 의사표시. 3장은 대리. 4장은 무효와 취소. 5장은요. 5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5덩어리로. 민법 총칙이. 총괄 규정입니다. 총칙이라는 것이 무슨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총괄 규정이다. 총괄 규정이다. 그 좀 추상적입니다. 자, 그러면 1절 권리 변동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잠깐 가기 전에 요거 잠깐 볼게요. 결국 민법이 권리에 관한 분쟁이라고 그랬어요. 이거에 관한 분쟁. 법에 이런 권리가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다루게 될 이 권리의 종류를 몇 가지 짚어보고 갈게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셨던 권리가 크게 물권이 있었고요. 또 하나 뭐가 있었어요? 채권이 있었어요. 물권, 그 다음에 채권.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형성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형성권, 그 다음에 항변권. 이건 지난 시간에 아까 보셨던 거고요. 이제 보셔야 될 게 이거예요. 형성권이라는 권리, 또 하나는 항변권이라는 권리. 그래서 우리가 주로 앞으로 다루게 될 권리요. 권리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물권, 이건 물건을 지배하는 거. 대표적으로 소유권이 여기에 들어가. 소유권. 아파트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이 있다. 자동차 소유권이 있다. 아파트에 저당을 잡혔다. 이게 물권입니다. 채권은요, 내가 돈을 빌렸다. 이건 누구하고 누구 관계예요? 사람하고 사람 관계입니다. 이게 채권 관계. 청구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고요? 효력이 누구한테만 있어요? 계약 상대방에게만 효력이 있다. 이게 특징이다. 이제 보셔야 될 때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이게 이제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대충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건데, 이거 형성권하고 항변권, 이게 좀 낯설죠. 근데 이미 이것도 다 자주 접하는 거라서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용어만 이제 법률 용어로 바꿔주면 돼요. 형성권이라는 거는 이런 거거든요. 내가 상가나 건물을 세를 놨다. 근데 월세를 받는데 세입자가 월세를 못 넣고 있다. 그리고 5개월 동안 월세를 못 받았어요. 그럼 세입자가 월세 안 넣은 거죠? 그럼 차임을 낸 거예요? 차임을 지체하고 있어요? 차임이라고 그래요. 월세를 차임이라고 그래요. 몇 개월이나? 5개월이나. 그럼 법에는 몇 달 연체를 하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어요? 2달일까요? 석 달일까요? 넉 달일까요? 몇 달? 2달입니다. 2달. 2기라고 그래요. 2기. 세입자가 몇 기를 연체하면? 2기를 연체했어요. 근데 지금 2기를 넘어서서 몇 기까지 됐어요, 지금? 5기를 연체하고 있어요. 그럼 주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예. 주인이 세입자를 내치지 않은 이유는 뭐에서 까고 있어요?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보증금에서 지금 월세를 지금 이렇게 차감해 나가고 있어요. 예. 곧 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되면 이게 보증금도 다 잠식되고 안 남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럼 임차인은 그 건물을, 내가 상가를 세를 얻었다. 곱창집 하려고 세 얻어 쓰고 있다. 근데 영업 실적이 안 좋으니까 월세를 밀리고 있다. 5개월치. 임차인은 전부 영업권이 있나요? 아직 없나요?
왜 있을까요? 5개월이나 못 내는데. 네? 아까 몇 달 연체하면 주인이 내보낼 수 있다고요? 2기라고 그랬죠. 지금 5기까지 지금 연체가 되는데요. 연체가 됐어도 연체가 된 상황은 맞죠? 그죠? 근데 주인이 나가라라고 해지 통보를 안 했어요. 맞습니다. 일방적인 해지 통지요. 무슨 통지? 해지 통보, 해지 통지를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임차인은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공부를 지금 6개월 동안 예, 민법을 공부했는데 책을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럼 공부하고 계세요? 정말 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웃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예. 남편이요, 술을 억수로 먹습니다. 술만 먹어요? 바람도 펴요. 몇 번 걸렸어요. 그죠? 예. 10번 걸렸어요. 10번 걸렸어요. 이놈의 남편. 예. 아웃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예. 이혼하기 전까지는 아직 내 배우자입니다. 통지를 해야죠? 예. 이것도 똑같아요. 연체만 되고 있을 뿐이지 뭐를 안 했어요? 해지 통보라는 거를 내가 안 보냈다고요. 임차인한테 해지 통보라는 내용 증명을 안 보냈죠. 그럼 계약이 해지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죠? 그럼 여기서 계약 해지 통보라는 거는, 이 계약 해지 통보라는 거는 임대인이 하는 거죠, 임대인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임차인에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통보하면 되는 거예요? 통보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권리라고 그래요? 그게 형성권이에요. 형성한다. 일방적으로 형성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청구권, 채권은요. 채권은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해달라고, 돈 좀 갚아달라고, 이번 달 말까지. 그죠? 요구하는 거예요. 협조해달라고. 그게 청구권이에요. 청구권은, 채권은 누구에 달려 있어요? 채무자가 협조를 해야지 일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 형성권은요, 요구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거예요. 이걸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형성권. 계약 해지가 그렇고요. 계약 취소도 그래요. 계약 취소하는 거. 계약 뭐 하는 거? 취소도 마찬가지. 이거 일방적으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런 권리들을 모아서 뭐라고 불러요? 형성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번에는 항변권이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어요. 계약이 뭐하면? 임대차가 종료했다. 그러면 임대인하고 주인하고요, 건물주하고 임차인이 각각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임대인은 뭘 빼줄 의무가 남아있어요? 보증금. 임대인, 주인. 보증금 받은 거 챙겨줘야죠. 그걸 보증금 뭐라고 그래요? 반환 의무. 임대인이 해야 될 의무가 무슨 의무? 보증금 반환 의무라는 게 남아있어요. 이걸 해줘야 돼, 임대인은. 왜? 그 보증금은 임차인한테서 세 얻을 때, 세 줄 때 받은 거니까. 거꾸로요. 세입자는 뭐를 해줘야 돼, 그러면? 임차인이 세입자입니다. 우리가 생활용어로는 세입자라고 쓰죠. 법에는 세입자라는 말이 없어요. 임차인이라고 써요. 임차인이 해야 될 의무는 뭐를 해주는 거? 집을 비우는 거죠. 그죠? 여기다 집 비우는 일 이렇게 쓰면 좋은데 그런 용어가 없어요. 집 비우기 이런 게 없어요. 집 비우기를 법률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목적물 인도 의무. 뭐라고 불러요? 목적물 인도. 얘는 뭐 해줄 의무? 보증금 빼줄 의무. 얘는 뭐 해줄 의무? 예, 이게 계약이 종료되면 서로 처리해줘야 될 의무입니다. 법적인 의무. 이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빼주는데 빼주려고 보니까 임차인이 어떻게 됐어요? 지난달 월세도 안 냈네. 그죠? 지난달 월세도 안 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전기요금도 체납이 되어 있고 그럼 어떡하죠? 보증금에서 그걸 어떻게 해요?
제하고 나서 나머지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보증금을 받아야 돼요. 그죠? 안 받으면 어떻게 돼? 이거 나중에. 이거 지금 이거 받기가 이거 집을요. 목적물이라는 게 뭐예요? 목적물이라는 게 집이죠. 집. 내 집을 돌려받는 게 어려워져요. 그러죠? 뭐가 없으면 보증금이 없으면 아니면 보증금을 다 까먹었다 이거죠. 다 까먹어버려도 어려워. 그죠? 제 친구가 상가를 새로 놨는데 월세 600 정도 돼요. 월세 600. 상가니까. 건물 크죠? 예. 근데 보증금을요? 4천 받았어요. 4천. 그럼 몇 개월이면 다 까먹어요? 8개월이죠. 그런데 거기다 뭐 전기 요금 뭐 이런 거 합치니까요. 6개월 정도면 이게 다 잠식이 돼요. 첫 달만 내고 이 세입자가 첫 달만 월세를 내고 나머지 달은 안 내는 거야 이게. 6개월 정도에 다 잠식이 됐어요. 예. 그럼 주인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인이 할 수 있는 거는? 해지 통보를 해야죠. 무슨 통지? 해지 통보를 해야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거예요. 해지 통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임차권, 임차인의 영업권이 없어져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해지하기 전까지는 그냥 있는 거예요. 신랑이 바람 폈다고 내 남편 아니라고요? 내 남편이라니까. 너 아우디야 이러면 이 말을 해야 돼요. 그죠? 이혼하겠다 이걸 해야지. 하기 전에는 법적으로 배우자 맞아요. 밥 먹여줘야 돼요. 그죠? 안 먹여주면 부양의무 소홀입니다. 그거. 그죠? 예, 부양해줘야죠. 굶기면 안 됩니다. 폐설해도 밥 먹여야 돼요. 그죠? 자, 그럼 해지 통지를 안 하면 그대로 영업권이 있죠. 그죠? 예. 근데 문제는 임차인이요. 연락이 안 돼. 가게 문도 이거 닫아놓고. 그럼 주인은 해지를 해야 계약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야 다른 세입자를 거기다 넣죠. 연락이 안 돼요. 할 수 있는 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상가 이놈의 세입자가 속을 새기는 거지 지금. 보증금도 다 잡아먹었어요. 그죠? 연락도 안 돼. 문도 안 열려. 어떻게 하시죠? 그런 세입자 만납니다. 안 만날 것 같죠? 그죠? 인생은요, 예, 별의별 인간이 다 있어요. 예. 그거 법률 문제입니다. 그게 법률 문제예요. 문도 안 열려요. 세도 안 줘요. 그죠?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랬게요? 그 사는 집으로 저 우편물을 보낸 거죠. 뭐라고요? 그냥 다른 거 하나도 안 바라니까 뭐 월세 밀린 거 내고 이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가게만 빼줘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임대인, 여러분이 임대인 어떻게 오셔요? 네? 내용 증명을 보내요. 보냈더니 뭐예요? 그쪽에서? 주소 불명해요. 다시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주소가 있으면 좋죠. 그죠? 예. 주소 불명이 되면 주소가 이게 없다는 거죠. 예. 그럼 갔다가 되돌아오죠. 그죠? 예. 그럼 야간에 특별 송달로 다시 또 가요. 야간에. 그 사람이 일하러 가서 예, 지금 우편물을 못 받은 거구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특별 송달로 야간에 가요. 야간에 가서 그래도 주소가 안 나오면 이제 그때 하는 게 공시송달이에요. 공시송달. 법원에 결정받아가지고 공시송달을 때리는 거예요. 문제는 공시송달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제가 비워야 되는데. 그죠? 예. 제가 비워야, 제가 문을 열어줘야 그 상가를 새를 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사람이 와 들어가 봐야 상가가 새가 나가죠. 그죠? 방법은? 강제로 문을 연다, 열면 안 된다요. 새를 보러 왔어. 부동산에서. 여기 새 놔주겠다. 그죠? 부동산에도 왔어요. 새 놔주겠다. 문제는 못 들어가잖아요. 상가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집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려면 자물쇠를 부순다 1번. 부순다. 그 다음에 문을 연다. 세 번째 들어간다. 이거죠. 그럼 자물쇠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수면 이 자물쇠가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예, 재물손괴예요. 재물손괴. 형사 문제예요. 맞습니까? 재물손괴가 돼요. 기물파괴 되고. 그리고 남의 영업장에 들어갔으니까 뭐예요? 주거침입도 돼요. 걸면 이제 막 걸려 이제. 예. 근데 문제는 세가 안 나가잖아요. 방법은 찾으면 길이 있어. 그죠? 찾으면 길이 있습니다. 안 찾으니까 길이 없는 거죠. 그때 할 수 있는 방법. 저는 여기까지밖에 몰랐는데요. 수험생이 알려주시더라고. 아주 오래되신 수험생이. 예. 합격 못하신 분입니다. 합격 못하신 분이 예. 실무 쪽에는 아주 강하셔요. 예. 공부 잘하는 거하고 실무하고는 또 별개거든요. 베테랑이죠. 15년 넘으셨어요. 예. 너무 잘하죠. 아우 선생님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아우 문 따고 들어가면 돼요. 아니 들어가면 재물손괴라니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우 거기 영업하는 세입자 죽은 줄 알고 땄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처벌 안 돼요. 네, 그리고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도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요. 이 친구는 해결을 했어요. 아 저걸 문을 그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동네에 그 동네에 사람 찾는데 귀신인 분들 계셔요. 그분한테 돈을 얼마를 주고 맡겼더니요. 3일 만에 딱 그분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분한테 문 열게 하고 해결됐습니다. 그렇게. 자 이게 지금 이 친구는 그나마 그렇게 해결점을 찾았으니까 망정이죠. 못 찾으면은 상가세도요 못 나요. 상가세도 못 나고 그분한테 세 받아요 받지도 못해요. 채권이 있으나 마나죠. 돈 못 받죠. 그죠? 그렇게 까지는 거죠. 그냥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는 빼만 주면 상가 빼만 주면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지금 손해 리스크죠. 이 손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도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 찾으면 길이 열린다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제소전 화해조서예요. 들어보셨나요? 예. 써보세요. 제소전 화해조서. 화해조서예요. 화해조서. 조서를 미리 꾸며놓는 거예요. 미리 화해조서를. 화해라는 게 뭐예요? 계약이에요. 언제요? 제소라는 건 뭐야? 소송을 걸은 거예요? 걸기 전에? 소송을 걸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조서를 미리 받아두는 거.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제소전 화해조서. 이거를 받아두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사전 예방이죠. 사전 예방 조치로. 이걸 받아둬라. 이거를. 제소전 화해조서라는 거를. 그래 이 친구가 고생을 엄청 했잖아요. 그래 그분 내보내고 나서 다시 계약을 했어요. 이제는 그런 식으로 계약 안 한다 내가. 이걸 만들었어. 이거를. 무슨 화해조서?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세입자하고 법원에 가는 거예요. 법원에. 소송 걸리기 전에 먼저 법원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관 앞에 선서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약서 있죠. 그죠? 월세 3개월 밀리면 그냥 명도한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정기요금은 어떻게 낸다? 이런 거를 다 계약서에다 담아요. 화해조서에다가 담아. 화해조서가 계약서예요. 쌍방간에 합의한 계약서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선서하고 법관 앞에 선서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소송 붙었어요? 붙기 전에? 붙기 전에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석 달 밀리면 어떻게 하기로? 바로 명도해 주기로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화해조서를 누구 앞에서 하는 거라고? 누구 앞에서? 판사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곧 뭐예요? 판결문이야 이게 판결문이야 이게. 이게 판결문이 되는 거예요. 미리 받은 거예요. 미리. 그랬더니 그 판사가 이 친구한테 와서 그러더래요. 아 세입자하고 임대인하고 둘이 부르더니 세입자분한테 이 친구는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거기에 자기한테 유리한 거 넣어 안 넣어요? 주인은 유리한 거 넣죠. 그래야 자기가 유리해지니까 거기다 유리한 걸 넣죠. 그죠? 예. 그랬더니 그 판사분이 세입자를 불러가지고 화장실 앞에서 담배 피면서 셋이
판사하고 이분 셋이 담배 피면서 뭐라고요? 아, 세입자분 다시 생각하세요. 내가 봐도 이거 너무 불리한데 이거 이렇게 화해조서 받아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재고해 보세요. 그죠? 판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임대인이 뭐라고요? 아, 판사님 그냥 계셔. 왜? 이거 오기 전에 다 우리 합의된 거라고. 왜? 그 세입자는 이런 위치의 상가를 못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리한 조항이 몇 개 있더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감수하겠다 이러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런 입지가 없으니까. 아, 저 구석진데 그런 상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딜이 되는 거죠. 딜. 입지가 좋으니까 딜이 되는 거죠. 그래, 임차인이 불리한 거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자기한테 불리한 조항이 몇 개, 독소 조항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감내를 하고 들어오는 거죠. 법관이 다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랬더니 했는데요. 이건 둘이 원한 거예요. 그래서 화해조사를 받아요. 이거 여기에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독소 조항 껴 있어요. 껴 있지만 임차인이 이걸 감수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화해조사를 받은 거예요. 예. 그럼 이건 뭐랑 똑같아요? 판결문 때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도 임차인이 나중에 약 속색이면 월세를 석 달 밀린다든가 이래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명도 집행한다.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속에. 그러면 이 판결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즉시 뭐 할 수 있어요? 즉시요? 명도 집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속색이었을 때 소송을 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기간도요? 공백기가 없어요. 공실 공백기간이 전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임대인은 오래 임대 사업을 한 임대인은 뭐를 다 알아요? 이걸 다 알아. 이걸 계약서 이걸 다 받아요. 이거를 다 받아준다는 사실이죠. 아는 게 길입니다. 아는 게 길. 그래야 내 건물 내가 깔끔하게 관리하고 유지하고 해요. 그래 이걸 미리 받은 결과랑 똑같은 이런 법적 조치가 됩니다. 이게 바로 사전 예방 조치예요. 이거는. 이걸 안 해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소송해야 돼요. 민사소송을 해야 돼. 그럼 시간도요? 길 두고 왔다 갔다 해야 돼. 거기 오라고 그러면 그 날짜에 맞춰야죠. 그죠? 내가 갔더니 또 저쪽이 안 나와. 속 터지죠. 그죠? 가서 얘기하면 판사는 졸고 있고 아주 속 터집니다. 판사분이 다 듣는 것도 아니에요. 반은 졸고 있어요. 이렇게요. 왜? 내용 대략 알거든요. 법리적인 내용은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결론 나와 있어요. 그 사실관계를 얘기하려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셋이 돌아가면서 존대니까요. 야, 점심 먹고 첫 시간은 내가 졸을 거야. 네가 졸아. 이거 역할 분담까지 돼 있습니다. 진짜로요. 그렇게 된 이유는 전날 밤에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판사가 처리해야 될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판결문이라든가 이 자료를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판사는 12시 전에 잠을 못 잔다고 그러죠. 변호사는 12시 전에 집에 들어오는 일이 없습니다. 술 먹느라고. 그죠? 어쨌거나 이런 거를 미리 알아두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을 때 여기서 방을 비워주고요. 방을 빼주고 여기서 뭐를 빼주고? 보증금 1억 있다. 이걸 빼주는 게 각자 의무로 남아 있습니다. 안 주면 그럼 여기서 방을 안 빼주면, 여기서 방을 안 빼주면 이게 방 빼는 거죠. 방 빼기. 방을 안 비워주면 여기서 보증금 내줘 안 내줘? 안 주죠. 왜? 상대방이 이걸 안 주니까 내가 이걸 안 주죠. 그죠? 요걸 뭐라고 그래요? 뭐가 있다고 그래요? 항변권이 있다. 얘가 안 하면 나도 안 해.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항변권? 동시이행 항변권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깔끔한 건 어떻게 해야 깔끔하게 정리가 되나요? 보증금 주고 동시에, 얘가 동시에 주고 얘도 뭐 주고? 집 비워주고. 이게 동시에 끝나면 깔끔한 거죠. 그죠? 근데 한쪽이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반대편이? 안 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항변권. 항변권은 그러면 다른 의미로 버틴다는 거죠. 뭐 한다? 버티기 하는 거예요. 버티기 모드.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안 줘, 그럼 얘가 버티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법, 채권관계나 물권관계에서 계속 봐야 될 권리는 크게 몇 가지 권리가 있어요? 물권, 두 번째. 채권, 세 번째. 네 번째. 주로 이 네 가지 권리에 관한 분쟁을 지금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칙에서 이걸 미리 보겠다, 이런 얘기. 자, 그럼
권리의 종류를 4개로 보셨고 이번에 보실 거는 권리의 변동입니다. 권리 변동. 자, 1번 권리 변동의 모습. 사람이 변하듯이 권리도 변해요. 권리도 변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없듯이 권리도 변하고 또 바뀌고 또 바뀝니다. 자, 권리를 최초로 얻는 것, 권리를 최초로 얻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원시 취득이라고 그래요.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예컨대 아파트를 갑이라고 하는 건설회사가, 갑건설사가 아파트를 이렇게 신축했다. 아파트를 뭐 했다? 신축했다. 그러면 이 아파트는 누가 최초로 소유권을 얻은 거예요? 건설회사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원시 취득이다. 건설회사가 채무으로 얻은 거죠. 원시 취득은 무슨 취득? 최초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의 다른 말로 뭐? 최초로 취득한 거를 원시 취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A가 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다. 분양받아가지고 저 새 아파트에 A가 입주해서 들어갔다. 입주자가. 이 매수자. 그럼 얘는 무슨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 이 사람한테서 승계받았어. 그래서 무슨 취득이라고 불러요? 승계 취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입주해서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그럼 이 승계 취득이 되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원시 취득이 있어야 이 사람은 한테서 가지고 온 거라고요. 이해되시나요? 백화점에서 내가 신상품을 내가 사왔어요. 나는 무슨 취득? 승계요, 원시요? 그 신상품의 최초 취득자는 누구예요? 백화점. 그 제조업자지, 제조업자. 공장에서 신규 브랜드를 론칭한 제조업자. 그 양반이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고 백화점에 이렇게 마트에 쭉 매장에 걸리죠. 그거를 고객이 와서 어떻게 해요? 사가는 게 바로 무슨 취득? 그러니까 권리가 생기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원시 취득 아니면 승계 취득.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 권리 승계 취득. 근데 이 승계 취득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승계 취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집을 매매를 하면, 집을 뭐 하면? 매매하면. A가 이 아파트 사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팔았느냐? B한테 팔면, B한테 이걸 매매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소유권이 A에게 있어요? B로 넘어가요, 다시? B로 넘어가죠? 소유권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전해서 옮겨가요. 요거를 이전적 승계라고 불러요. 무슨 승계? 근데 이 집을 매매한 게 아니라 집에 저당을 잡혔다. 뭐를 잡혔다? 저당을 잡혔다. 잡힌 때. 그럼 소유권이요. 소유권이 일로 이전해요? 이전이 안 해요? 소유권 넘어가는 게 아니죠. 얘가 그대로 소유자인데 은행에 저당만 설정한 거죠. 그거를 이전적 승계는 소유권이 일로 넘어가는 거고 일로 넘어가 버리는데 이거는 저당 잡히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설정적 승계라고 불러요. 무슨 승계? 그래서 두 개가 지금 대비가 되는 거예요. 매매를 하면 소유권이 옮겨가요, 안 옮겨가요? 옮겨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전한다고 그래. 이전한다. 이거를 그래서 법학에서는 양도라는 말을 써요. 양도했다. 그럼 얘 소유권이 그냥 있어요? 일로 양도한 거예요? 양도한 거죠. 그럼 여기는 양도인, 여기는 양수인. 근데 뭘 잡히면? 저당을 잡히면 일로 소유권이 양도가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걸 무슨 승계? 설정적 승계라고 불러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전세 설정하면 내 아파트에다가 A가 B에게 전세 1억을 줬다. 그럼 소유권 이전했어요, 안 했어요? 전세 설정하면 소유권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죠? 이 사람은 소유권을 얻은 거예요, 전세권을요? 그럼 무슨 승계? 오케이, 그것도 설정적 승계예요. 뭘 놓는 거? 뭘 놓는 거? 전세 설정하는 거. 뭐 설정하는 거? 전세권 설정하는 것. 또 무슨 승계다? 설정적 승계다. 이전적 승계는 이전적 승계는 양도가 돼야죠. 양도가. 권리가 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됐죠? 예.
그럼 이거를요. A로부터 B가 상속받으면 어떻게 돼요? 상속받으면 권리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죠? 예. 상속도 그러니까 무슨 승계? 이전적 승계입니다. 오케이. 유병원이가 죽으면 그 재산은 누가 가져가요? 자식이. 그죠? 무슨 승계?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권리가 생기는 거는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냐, 이거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권리의 변경입니다. 권리의 변경. 두 번째 박스 보세요. 권리의 변경 중간에. 권리 변경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다시. 동그라미 3개죠. 권리 변경이요. 152페이지, 152페이지에 권리의 변경 보시면 3가지가 있어요. 주체 변경, 두 번째는 내용 변경, 세 번째는 작용 변경. 주체 변경은 이런 의미예요. 얘가 이거 상가를 일로 넘기면, 팔아 넘기면 상가 주인이 매도자가 A였다가 얘한테 넘기면 소유자가 그대로예요. 소유자가 바뀌어요. 그게 무슨 변경? 주체 변경. 무슨 변경? 주체가 바뀌었다 그래서 주체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 거기에다가 별 2개 하세요. 내용의 변경에 별 2개 하세요. 내용의 변경 보니까 밑에 보세요. 네모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모를 한번 볼게요. 물건인도 채무가 물건인도 채무에다가 밑줄 그어볼까요? 물건인도 채무가 무슨 채무로 변질됐어요? 손해배상 채무로 거기다 써보세요. 바뀐 때. 무슨 채무가 무슨 채무로 바뀌었어요? 물건인도 채무가 무슨 채무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그거를 무슨 변경이라고 불러요? 내용의 변경이에요. 그 밑에다 한 번 더 써볼게요. 쓰는 김에. 동그라미 2개를 그리고요. 본래의 채무가 변경돼서 뭘로 바뀌었어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뀐 거예요. 택배 회사에다가 물건을 배달해 달라고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택배 회사는 뭘 배달해 줘야 돼요? 택배 물건을 배달해 줄 의무가 있죠. 그게 채무입니다. 이게 본래 채무예요. 물건을 잊어버렸어, 걔네들이. 그럼 택배 회사는 물건 대신에 뭐를 해줘야 돼요? 고객한테 손해배상. 무슨 배상? 그럼 본래 채무는요. 본래 채무는 택배 회사가 뭐를 해줘야 돼요? 택배 물건 배달해줘야죠. 고객한테. 그 채무가 원래 채무는 이건데 본래는 그게 뭘로 변질됐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내용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무슨 변경? 내용이 변질됐다. 내용의 변경. 이거는요. 이거는 모 가수가 예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생중계하는데 출연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럼 가수가 그 KBS나 MBC에 정해진 시간에 와서 출연을 해서 노래를 불러줘야죠. 그죠? 예, 그게 본래 채무입니다. 그런데 못 왔어요. 해외여행 갔다가 못 왔어요. 그럼 이 가수는 그 방송국에 뭐를 해줘요? 손해배상해야죠. 그럼 본래 채무는 뭐예요? 본래 채무로 해줘야 될 의무는? 예, 방송국 출연입니다. 방송국에 뭐 하는 거? 출연하는 거. 거기에 이제 계약서가 있겠죠. 그죠? 예, 춤을 추든 노래를 하든 춤추고 노래하고 그죠? 예. 이게 본래 채무인데 이게 이행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뭘로 바뀌어 그게? 그걸 내용의 변질이라고 해요. 내용의 변질. 내용의 변경 또는 변질입니다. 양이 바뀌었어요, 질이요? 질적 변경이. 이건 질이 바뀐 거예요, 질.
그래서 모든 채무는요. 모든 채무는 이 채무가 본래 채무가 이게 어떻게 되면 계약 불이행이 되면 계약한 대로 이행됐어요? 불이행됐어요? 계약 불이행이 되면 그게 뭘로 변질돼요? 손해배상 채무로 모든 채무는 다 바뀌어요. 모든 채무는 이걸로 바뀌는 겁니다. 그죠? 예. 이거예요, 이거. 이걸 내용의 변경이라고 그래요. 남편이 바람 폈어요. 그죠? 남편은 원래 배우자는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에 충실할 의무가 있죠. 그죠? 부양을 할 의무도 있고. 그죠? 예. 혼인의 순결을 서로 지켜줄 의무가 있죠. 근데 이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죠? 그러면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하고 그분한테 뭘 청구해요?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그죠? 예. 그리고 모든 채무는 절로 가요. 다 이쪽으로 가서 만나는 거예요. 무슨 채무로? 모든 채무의 결론은 손해배상 채무로 귀결이 됩니다. 이게 바로 무슨 변경? 내용의 변경이다. 내용이 바뀌어버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작용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용의 변경. 그거는 옆에다 써보세요.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으로 작용의 변경이다 써보세요. 몇 번 저당권이?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으로 바뀌는 거. 그걸 무슨 변경이라고 그래요? 작용의 변경. 2번에서 1번으로 작용 순서가 바뀌었다. 그 다음에 권리의 소멸. 권리의 소멸. 권리도 언젠가는 사라지거든요. 자, 소멸하는 거. 거기요. 절대적 소멸. 그 밑에다 써보세요. 건물이 소실된 때. 건물이 소실되면. 건물이 불나가지고 싹 사라졌어요. 그럼 물권이 있어요? 물권이 사라져요? 절대적 소멸이라고 그래요. 그걸 무슨 소멸? 절대적으로 모든 권리가 사라져요. 건물이 사라지는 순간에. 그죠? 예. 근데 상대적 소멸은 뭐냐? 건물 매매 써보세요. 건물 뭐 했을 때? 매매했을 때. 건물을 매매를 하면 매도자, 판 사람은요. 판 사람은 소유권을 가져야 소유권을 넘겨준 거예요. 넘겨줘. 그럼 얘는 잃은 거죠. 얘는 아파트를 잃은 거고요. 산 사람은 소유권을 얻은 거예요. 얘는 얻은 거고 얘는 잃은 거잖아요. 그죠? 이걸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상대적 소멸이라는 거는 누구 입장? 판 사람.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을 잃은 거고 얘는 얻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상대적 소멸. 즉 집을 매매했을 때 집을 매매하면 얘는 잃고 얘는 얻는다. 이걸 상대적 소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권리 변동은 크게 세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권리가 발생하는 거, 권리가 발생하는 측면. 권리가 뭐하는 측면? 발생하는 측면. 발생하는 측면은 두 개로 나눠요. 뭐하고 뭐로 나눠요? 원시취득하고 승계취득. 두 번째요. 권리가 뭐하는 거? 변경하는 거. 변경하는 거는 몇 개로 나눠져요? 세 개로. 주체가, 내용이, 작용이. 세 개로 바뀌죠? 세 번째요. 권리가 소멸하는 거. 권리가 소멸하는 거는 몇 개로 나눠요? 절대적 소멸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됐어요? 네. 여러분이 자동차를 하나 샀다. 자동차를 하나, 새 차를 뽑았다. 그럼 뭐야? 원시취득이야? 승계취득이야? 무슨 취득? 승계취득. 그죠? 그 중에서 무슨 취득? 이전적 승계. 그럼 내가 자동차를 새로 뽑으면 뭐의 변경이 생겨요? 주체가요? 내용이요? 내용이 바뀌어요? 주체가 바뀌어? 전에는 누구 거였어요? 회사 거였다가 내가 뽑으면 뭐가 바뀌어요? 주체가 바뀌지. 주체가. 주체의 변경. 그죠? 그럼 여기서 소멸해요. 뭐가 소멸해요? 권리가 절대적으로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왜? 판 사람은 소유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매매를요. 똑같은 매매를 법률적인 관점을 이렇게 다양하게 분석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도구를요. 분석 도구를 지금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게 총칙이에요. 민법 총칙. 자, 그래서 권리 변동의 모습 보셨고 그 다음에 밑에요. 2번에 권리 변동의 원인입니다. 권리는 저절로 생길까요? 일정한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원인. 집을 살 때는
내가 집을 사가지고 소유권을 얻을 때는 원인이 있어야 내가 집이 생기죠. 그럼 내가 집을 얻게 되는 궁극적인 원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집을 내가 뭐 했을 때? 매매했을 때. 집을 매매 계약을 해야만 내가 내 집을 얻을 수 있게 되죠. 제가 일전에 강의를 하면서 이걸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집을 매매가 아니라 증여받으신 분 계세요? 그랬어요. 혹시 증여받으신 분? 없더라고요. 거의 없더라고요. 예, 딱 한 분 봤어요, 제가. 딱 한 분 봤어. 증여받으셨어요? 네. 통째로요, 통째로. 다만 아버님이 신혼부부한테 이렇게 자금 조금 일부는 대줄 수 있죠. 근데 통째로 아파트를 사주는 경우는 드물죠. 아, 일반적이에요? 제가 볼 때 일반적이잖아요. 예. 한 분 봤어, 한 분이야, 한 분. 그죠? 예, 집을 본인이 사가지고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지, 증여받는 거는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매매는 돈을 주고 사는 거고요. 집을 뭘 받는 거? 증여받는 것도 계약입니다, 계약.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 계약이죠. 그래야 뭐가 생겨요? 매도자는, 이 매도자, 매매를 가지고 볼게요. 매매를 하면 매도자한테는 뭐가 생겨요? 매도자하고 매수자를 한번 나눠볼게요. 어떤 이 매매 계약을 하면,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면 매도자는 뭐를 해줘야 돼요? 집 소유권을 넘겨줘야죠.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넘겨줄 법적 의무가 생겨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계약.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매도자한테 써보세요. 아파트 뭐를 이전해줘야죠? 소유권을 뭐 해줄 의무? 이전. 소유권을 이전해줄 뭐가 생겨? 의무가 생겨요, 의무가. 이게 의무고요. 그럼 거꾸로요. 어떤 권리가 생깁니까? 매매 계약을 하면. 대금을요. 돈을 받아야죠, 돈을. 집을 넘겨주고 돈을 받는 게 목적이죠. 그럼 뭐를 받을 의무? 아파트 무슨 대금? 대금. 대금 지급해달라.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하는 뭐가 생기게 돼요? 권리가 생겨요, 권리. 이게 매매의 결과예요. 매매의 결과. 거꾸로 매수자는요. 집을 샀으니까 매매 아파트 대금을 지급해줘야 될 뭐가 생기고요? 돈 줘야죠. 돈을 지불할 의무가 생깁니다. 돈 줘야죠. 왜 돈을 줍니까? 뭐를 얻으려고? 아파트 소유권이죠.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달라.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하는 뭐가 생겨요? 권리. 소유권 이전해달라. 소유권 넘겨달라고 할 뭐가 생겨요? 권리. 청구권이 생겨, 청구권. 여기도요. 대금 지급 권리라는 게 뭐예요? 청구권이죠. 이게 결과입니다, 결과. 뭐의 결과? 매매 계약이라는 원인. 이 원인의 결과물이 이거예요, 결과물. 결과물로 권리하고 의무가 각각 생기게 돼요. 오케이요? 네. 이 결과물을 법학에서는 뭐라고 통칭해서 부르느냐? 법률 효과라고 불러요. 무슨 효과? 법률 효과라고 그래, 이걸 법률 효과. 이 원인을 뭐라고 통칭해서 부르냐면 법률 요건이라고 불러요. 이 요건인 원인이 갖춰져야 이런 결과가 생겨,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효과는 저절로 얻어요? 원인이 있어야 돼요? 원인. 그 원인을 뭐라고 불러요? 법률 요건이라고 이제 불러. 이런 말 없어. 이런 말 없고 법률 요건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은 혼자서 하는 거예요? 쌍방이 해야 돼요? 쌍방이. 그죠? 그럼 쌍방이 하려면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 매도자. 매도자의 청약. 매도자의 뭐가 있어야 돼요? 청약이 있어야 돼요. 이거 5억에 팔겠다. 5억에. 근데 이분이 내놓은 지가 지금 2년이 넘었어요. 그동안은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는 국면이다 보니까 매수자가 안 나타나죠. 살려고 안 하죠. 근데 이분은 5억 밑에는 팔기 싫어. 5억 밑에는. 그리고 2년 동안
청약만 있었고요. 매물만 있었고 매수자가 안 나타났었어요. 그럼 계약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2년 동안? 안 되고 뭐만 있었던 거예요, 그냥? 청약만 있었던 거예요. 내놓은 매물만 있는 거지 매수자는 안 들어왔어, 시장에. 그죠? 그럼 계약은 된 거고요, 안 된 거고요? 안 된 거예요. 예.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 청약을 법률 사실이라고 불러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 청약한 거. 계약은요? 계약은 뭐라고 불러고요? 법률 요건. 아, 그래. 법률 사실 틀리고 법률 요건 틀린 거예요. 구별되세요? 예. 그럼 청약을 했다라는 말은 계약은 아직 맺어졌어요? 아직 성사가 안 됐어요? 그럼 뭐만 있는 거예요? 법률 사실만 있는 거지 계약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누가 나타나면 B라고 하는 누가 나타나면 매수자의 뭐가 있으면 승낙이 있으면 승낙이라는 게 있으면 비로소 뭐가 이루어져요? 계약이라는 요건이 갖춰졌어요. 요건이. 법률 요건이 이제 드디어 갖춰진 거예요. 그럼 이 요건이 구비돼야 뭐가 생기게 돼요? 효과로 권리와 의무가 각각 생기게 되죠. 이렇게. 자, 이런 분석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법에서는 이 효과가 저절로 생긴다, 요건이 있어야 된다. 법률 요건이 있어야만 효과가 생기게 돼요. 근데 이 법률 요건이 계약에 의해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요. 사망을 하면,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만약에 유병원이가 사망했어요. 그러면 그 재산이요. 유병원의 재산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자식에게. 상속인에게 어떻게 됩니까?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죠. 상속인에게 이 재산이 승계가 돼요. 권리가 생겨, 권리가. 자식이 재산을 물려받으니까 뭐가 생겨요? 권리가 생겨요. 그런데 봤더니요, 이 유병원 씨가 권리만 있었을까요? 빚도 있어, 은행에 부채도. 그럼 권리만 얻어요? 의무도 생겨요? 의무도 같이 얻어요. 권리와 의무가 다 발생해요. 권리도 생기고 의무도 생기게 됩니다. 아버님이 뭐 하는 순간에? 사망하는 순간에. 그럼 이 사망은 아버님하고 자식 간에 계약이 존재했었어요? 안 했어요? 계약이 존재 안 했어요. 그래도 이게 생겨요. 뭐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계약에 의해서예요? 법의 규정에 의해서요? 뭐의 규정?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위에는 뭐에 의해서 생기고? 계약. 이 계약을 민법에서는 법률 행위라고 불러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법률 요건, 어떤 효과가요. 결과가 생기는 원인을 우리 법학에서, 민법학에서 뭐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무슨 요건? 법률 요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법률 요건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 계약이라고 하는 법률 행위. 또 하나는요? 법률 규정. 두 가지의 법률 요건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됐나요? 네. 법률 요건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법률 행위하고 또 하나 법률 규정 두 가지가 있다. 이런 계약이라는 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계약을 뭐라고? 법률 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름만 바꾸면 됩니다. 자동차를 우리가 취득하는 방법. 어떻게 취득해요? 자동차를 뭐 하면? 계약을 하면. 그죠? 그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자동차 생겨, 나한테. 그럼 매도인은요? 매도인은 아파트를 줘요? 자동차를요? 자동차를 줘야 될 의무가 생기고, 나는요? 매수자는 뭐를 줘야 돼요? 아파트요? 자동차. 자동차 값을 줄 의무가 생기죠. 왜 생긴 거예요? 뭐 때문에?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법률행위라고 불러요. 근데 이 법률행위는 좁게 본 거고, 이건 좁게 말하는 거고, 넓게 말하면 뭐가 돼요? 넓게 말하면 법률 요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계약이라는 용어를 이렇게도 쓰는 거예요. 법률 요건이라고도 부르고 뭐라고도 부르고 법률 행위라고 부르고 섞어 쓰는 거예요. 왜? 이건 좁게 본 거고 이거는 넓게 본 거예요. 그 차이뿐이에요. 섞었습니다. 그럼 민법 총칙에서는 계약이라고 안 써. 뭐라고 써요? 법률 행위나 법률 요건이라고 써요. 계약법 가면, 저 채권법 가면 뭐라고 써요? 채권법 가면 계약이라고 불러. 매매 계약이라고. 됐어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이 학원에서는 뭐예요? 학원에서는 수험생. 집에 가면은 아이 엄마. 그죠? 맞죠? 예. 똑같은 사람인데 그 역할에 따라 의미 부여가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그걸 빨리 이걸 적응을 하셔야 돼요. 적응을. 그러니까 용어가 지금 새로운 용어다 보니까 이거를 금방 적응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자꾸 반복하는 복습이 꼭 따라 주셔야 됩니다. 이걸 한 번에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 한 번에 하시는 분 없어요. 그래서 권리는요. 어떤 권리는 결과물이니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고 소멸하는 거는 발생하는 거는 저절로 생겨요. 원인이 있어야 돼요. 원인 있죠. 그 원인을 뭐라고 부른다? 법률 요건이라고 부른다. 이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재료가 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사실 바로 청약이나 승낙이 거기에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권리 변동의 원인을 딱 네 단어로 뭐라고 부른다? 권리 변동의 원인을 옆에다 딱 정리해서 쓰세요. 뭐라고 써요? 권리는 저절로 생긴다. 원인이 있어야 된다. 뭐라고 써요? 오케이. 법률 요건이 이제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샀어요.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샀습니다. 그게 잔금까지 치렀어요. 그죠? 그럼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여러분한테 생겼어요? 아직 안 생겼어요? 언제 생겨요? 잔금 치르면 생깁니까? 등기를 받아야. 그때 법률 요건이 갖춰진 거예요. 법률 요건이 갖춰져야 뭐가 생겨? 소유권이 생겨. 이거 법률 요건 문제예요.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나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건물을 무슨 용도로 빌린 거예요? 주거용으로 세를 얻은 거를 주택임대차라고 그래요. 건물을 무슨 용도로? 주거용으로 세를 얻었을 때 적용되는 법, 그걸 주택임대차보호법. 거기에 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대.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두 번째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몇 년으로 본다? 뭐가 법률 효과예요? 법률 효과가 뭐예요 여기서? 2년으로 본다가 법률 효과. 2년으로 본다가 법률 효과예요. 어떤 요건을 갖췄으면, 어떤 요건 하에서만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얘만. 이게 법률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법조문은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 법률 요건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 1년 동안 해야 될 건 이거예요. 법률 요건입니다. 이 문제를 계속 탐구하는 거예요. 이 요건이 갖춰야만 이게 생겨.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오케이요? 그럼 계약기간 1년 하면 계약기간 1년 계약하고 들어갔어요. 임차인이. 그럼 이 임차인은 몇 년 사는 걸로, 몇 년 계약한 걸로 처리한다 법에? 2년으로 본다라는 거지. 2년으로. 됐어요? 그게 법조문에 있는 효과입니다. 효과. 법률 요건이고. 이 요건이 다 틀려. 법조문에. 그 법률 요건이 몇 개요? 1000개요. 1000개. 우리 민법에서 해야 될 게. 1000개의 요건을 보셔야만 이 효과가 딱딱 떨어져요.
아, 이제 짐이 생겼어, 이제. 짐 몇 개를 얹고 가셔야 된다고요? 1000개를 짊어지고 가셔야 돼. 막 내려놓으면, 아, 무거운데 이거 막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예, 시험 문제 풀을 게 없어. 그 짐 메고 가는 게 남았어요. 1000개를. 왜? 이 요건입니다. 요건을 이제 분석하는 것 뿐이에요, 이거. 그래서 법조문하고 친해지셔야 된다는 이유가 왜? 법률 요건이 법조문에 나와 있어요. 감 잡으셨어요? 예, 갈 방향하고 이게 보이십니다, 이제. 그 다음, 우측에 보면, 2절에 보시면 법률 행위라고 나와 있어요. 2절 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법률 행위. 자, 법률 행위 옆에다 써볼게요. 뭐가 법률 행위면 이거예요, 이거. 매매 계약, 증여 계약, 그 다음 저당권 설정 계약. 써보세요. 무슨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그런 계약들을 몽땅 묶어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법률 행위라고 통칭을 해요. 나 오늘 자동차 계약했어. 무슨 행위했어요? 법률 행위했어요. 민법 총칙에서는 계약이라고 안 불러. 뭐라고 불러요? 법률 행위라고 불러. 나 점심시간에 가서 짜장면 시켰는데 짜장면 맛 끝내줘. 뭐 했어요? 법률 행위했어요. 그죠? 예. 오다가 편의점에 들려가지고 담배 하나 샀어요. 우유도 하나 사고. 또 뭐 했어요? 법률 행위했어요. 그죠? 예. 학원하고는 뭐 했어요? 학원하고는 물권 행위했어요? 채권 계약했어요? 학원하고 무슨 계약? 채권 계약했죠? 예. 1년 수강하겠다. 이렇게 채권 계약을 했어요. 누구하고? 사람끼리. 무슨 계약? 채권 계약에서. 그것도 무슨 행위? 예. 우리가 하루 종일 하고 다니는 게 법률 행위예요. 그리고 엊그제 일요일 날은 여기 공부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싹둑 자르고 왔어요. 그죠? 무슨 행위 했어요? 미용실 가서? 법률 행위 했어요. 그것도 법률 행위. 그죠? 예, 여기 촬영하시는 분은 학원하고 뭐가 돼 있어요? 계약이 돼 있어요. 그죠? 50분 끝나기 전에 저거 눈 떼시면 안 돼. 그죠? 예. 그게 무슨 행위? 법률 행위. 예, 도처에 널려 있어요, 이 법률 행위가. 발만 하나 떼면 법률 행위입니다. 그죠? 나가서 전철 타면 또 법률 행위. 그죠? 커피 하나 먹어도 법률 행위. 그죠? 예. 집에 가면 또 뭐가 있어요? 법률 행위. 이놈은 남편 밥 해 먹여야 돼요. 그죠? 왜? 혼인 계약이 돼 있잖아요. 그것도 법률 행위. 그죠? 예. 가면 택배 물건 와 있어요. 우편물 와 있죠? 그거 봤죠? 법률 행위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다루는 거예요, 이거. 그 용어를 법률 행위라는 개념을 이렇게 계약이나 이런 용어로 다시 바꿔 쓰기도 한다. 자, 그럼 볼게요. 개념. 법률에 의해 개념 보세요. 1번.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라는 뭐를 필수 요소로 해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내가 집을 사든 자동차를 사든 저절로 사져요? 주문을 해야 돼요? 주문이죠. 주문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의사표시가 필수 요소로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원 수강은요? 저절로 돼요? 의사표시해야 돼요? 맞습니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죠? 예. 그 다음에 거기 준법률 행위는 밑줄 보세요. 밑에 줄. 준법률 행위는 준자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법률 행위하고 준법률 행위는 글자 하나가 틀려. 뭐가 틀려요? 준자 하나 틀려.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근데 준법률 행위는 의사와 관계없이 밑줄 보세요. 의사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법률의 규정대로. 뭐대로? 법률의 규정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걸 그걸 뭐라고 불러요? 준법률 행위라고 불러요. 그럼 법률 행위는 뭐대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효과가? 내 의사표시한 대로 효과가 생기는 거고 준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대로요? 법대로요? 법대로 어떤 결과물이 생기는 게 준법률 행위예요. 이해되시나요? 거기 예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강론 들어가시면 그 내용을 언급하게 됩니다. 뒤로 넘겨볼게요. 자, 이제 법률행위라는 거는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 계약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계약에는 무슨 표시가?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은 계약이 안 맺어지니까.
이번에는 법률행위의 요건입니다. 법률행위 요건. 법률행위는 이런 관점으로 분석을 해요. 두 가지 관점으로요. 계약이 맺어졌다. 계약이 성사되었다. 계약이 성사되었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불러요? 법학에서는 성사되었다라는 말을 뭐라고 그래요? 성립요건을 갖췄다. 무슨 요건? 성립요건을 구비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계약이 성사되었다. 성립요건. 그럼 계약이 되면 내가 계약서 쓴 대로 효과가 생길까요? 효과가, 법률 효과가? 계약서 쓴 대로 요건 갖췄죠? 그럼 요건 갖추면 효과 무조건 생겨요? 그 계약이 법 테두리 안에 있는 거면 불법이에요? 적법이에요? 그러면 효과가 생겨. 요건대로요. 내가 원하는 계약대로 효과가 생겨버려. 적법하면. 법 테두리 안에 있으면. 근데 법 테두리를 벗어나면 내가 계약을 했어도요. 계약을 해서 요건을 갖춰도 효과가 생겨요? 효과를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그죠? 그거를 효력 요건이라고 그래요. 무슨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그래요. 효력 발생 요건. 그래서 법학은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요건하고? 성립 요건의 문제하고 효력 발생 요건이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볼까요? 사람의 장기는 사고 파는 게 됩니까? 안 되죠. 그거를 1분에 있는 야쿠샤하고 저하고 계약을 했어. 그죠? 돈도 없고 내가 지금 빚은 졌고 사채업자는 돈 안 갚으면 뭐 해결해 달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제가 너무 급한 나머지 계약을 했어. 야쿠샤하고. 어떻게? 내 장기 다 넘기고 10억에 가져가기로. 계약 됐어요? 안 됐어? 계약 성사가 됐어? 안 됐어? 계약은. 성사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잖아요. 거기 보면 당사자 있어. 당사자.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예요? 나하고 야쿠샤. 목적은요. 목적은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장기를 뭐 하는 거? 매매하는 거예요. 매매를. 장기 매매를 10억이 하는 거죠. 이게 목적입니다. 그럼 이 계약은 저절로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계약이 뭐 했다고 그래요? 성사되었다. 성립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효력이 있냐? 효력이 법적 테두리 안에 있냐? 벗어났냐는 별개의 문제다. 근데 계약이 됐어도 이 목적이 무슨 매매니까 목적이. 그럼 이거는 효력이 생겨요? 안 생겨? 안 생겨. 이걸 무슨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그래요. 효력 발생 요건은 따로 다시 보는 거예요. 자, 효력 발생 요건에서는 이 당사자가 능력이 있냐 없냐를 따져요. 능력 유무를 따져. 능력이 있냐 없냐. 이 당사자가 능력이 있냐 없냐. 변별력이 있냐 없냐. 계약을 할 능력이. 거기서 법학에서는 이걸 나누게 돼요. 권리 능력, 그 다음에 의사 능력, 그 다음 행위 능력. 이걸 나누게 돼요. 능력이 있냐 이거죠. 능력이 있냐. 어느 능력이냐. 법학에서는 사람의 능력을 세 개로 나눠요. 첫째는 무슨 능력? 권리 능력.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세 개로 나누게 되는데 이 권리 능력은 뭐냐면 모든 인간이 다 갖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이 다 가지는 능력. 그 능력을 무슨 능력? 권리 능력이라고 불러요. 치매 걸린 할아버지. 권리 능력 가져요? 못 가져요? 인간이죠. 인간이기만 하면 다 가지문이다. 이거를 권리 능력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권리 능력은 언제 사라져요? 죽으면 권리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해철 씨가 죽기 전까지는 의식 없었죠? 그래도 뭐는 있었어요? 권리 능력은 보유했는데 죽는 순간에 권리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바로 모든 인간이 누리는 능력을 권리 능력이라고 불러요. 이건 돈이 많고 없고 상관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의사 능력은 뭘 따지는 거예요? 변별력. 삶을 변별력이 있냐 없냐. 변별력 있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의사 능력. 이거는 사람마다 같을까요? 달라질까요? 달라져요. 그죠? 예. 우리 남편이 술을 주량이 소주 2병인데 6병 먹었어요. 그러면요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 돼요?
계집에 막 들어가요. 계집에. 제가 아는 분이 몇 달이 걸리니까 그래도 소위 대령인시나 되시는 분인데 술을 먹으면 꼭 계집에 들어간대요. 거기 가야지 마무리가 된답니다. 의사 능력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술을 만취하면. 근데 술 깨면 의사 능력이 다시 복원이 됩니다. 잠잘 때는요. 의사 능력이 어떨까? 여러분 다 있다니까. 의사 능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잠잘 때죠. 잠에서 깨면 의사 능력이 회복이 돼요. 여기 혹시 지금 의사 능력이 상실하고 계신 분 계세요? 조시면 그렇게 돼요. 졸면 의사 능력이 없어요. 행위 능력은요.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걸 행위 능력이라고 그래요. 행위 능력. 근데 법학에서는 행위 능력을 따지는 게 아니라 행위 무능력자라는 표현을 써요. 또는 제한 능력자. 무슨 능력자? 제한 능력자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능력이 제한적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제한 능력이라는 거는 이런 경우를 말해요. 미성년자. 능력 있어요?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죠.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으니까. 미성년자. 그 다음에 금치산자. 금치산자. 정신 있어요? 왔다 갔다요? 이런 분 금치산자. 그 다음에 한정치산자. 이런 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능력이 완전해요? 제한적이에요? 그게 제한능력자라고 부르게 돼요. 이 용어가 금치산자라든가 한정치산자 용어가 세련되지 않다고 해서 용어를 바꿨어요. 법률 용어를. 피성년 후견이 개시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뭐를 개시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둬야 돼요? 후견인이 필요해요? 후견인.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년 후견이라고 그래요. 성년 후견. 후견인이 도움을 줘야 되니까 피성년 후견이 개시되었다. 그럼 한정치산자는 뭐라고 불러요? 성년자를 바꿔요. 피 뭐라고 불러? 피. 한정후견. 피 뭐라고 불러요? 한정후견 개시. 한정후견. 요거는 무슨 개시요? 금치산자는 뭐라고 부르고요? 무슨 개시?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 한정치산자는? 한정자 들어가면 돼. 한정자. 그죠? 잘 이해가 안 되면 옆에 배우자를 만들면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실 거 이제 요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목적이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목적이 법규죠. 법규를 위반하면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위법. 법규를 위반하면 뭐라고 불러요? 위법. 법규를 지키면 적법. 간단하잖아요. 그죠? 예, 법규를 위반했냐 안 했냐를 따지거든요. 이때 이 법규를 법학에서는 다시 두 개로 나눠 봐요. 어떻게 나누냐면 이 법규를 강행법규요. 무슨 법규? 강행법규하고 무슨 법규? 임의법규로 나눠요. 법규를 강행법규 위반인 경우하고 임의법규 위반인 경우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행법규를 어기면 이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무효처리 돼요. 무효처리. 임의법규를 어기면 무효가 아니에요. 무효가 아니라 유효인데 유효처리 돼요. 근데 이걸 법을 어겼는데요, 선생님. 법을 어겼는데도 유효라고요? 뭐를 어겼는데도? 법규를 어겼어 안 어겼어요? 어겼죠. 어겼는데도 뭐예요? 유효야. 그런데 이거는 제재만 받아요. 제재만. 그래서 법규에 따라 이게 달라져요. 법규에 따라서. 그게 바로 목적입니다. 목적. 이 목적이 효력이 있냐 없냐. 이거는 법규 위반을 따지는 거예요. 첫째 법규 위반을. 두 번째는 뭘 따지느냐. 이 계약이. 계약의 목적이 지금 장기매매죠? 예, 이 장기매매가 사회질서 위반이냐 아니냐. 사회질서 위반이냐. 뭐를 위반했느냐고? 사회질서, 소위 미풍양속이라는 거죠. 미풍양속. 미풍양속을 위반했냐 안 했냐 따지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 민법 10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103조. 103조는 그러니까 무슨 문제를 다루느냐. 무슨 질서 위반 여부?
사회질서 위반했냐 안 했냐 이걸 다투는 게 백삼조예요. 그럼 배우자 있는 분이 첩을 데려다가 사는 거는 사회질서를 위반한 거죠. 그게 바로 백삼조 위반 문제입니다. 백삼조 위반. 장기 매매는 법적으로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이 매매는 유효했어요? 무효했어요? 무효예요. 무효입니다. 그 다음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요. 하자 없어야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계약이 이렇게 주어졌다. 그럼 계약을 분석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계약의 분석을 두 가지 단계로 분석을 해요. 무슨 단계하고? 성립 요건의 단계하고 또 하나 무슨 단계? 효력 발생 단계를 나눠 가지고 계약을 뜯어보는 겁니다. 됐죠? 예. 그래서 계약은 두 단계로 구분이 된다. 성립 요건 단계, 효력 발생 요건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법률 행위의 종류 보실 차례입니다. 법률 행위의 종류. 종류에 1, 2, 3, 4가 있어요. 쌍괄호 1, 2, 3, 4. 1번은 뭐에 관한 것? 계약과 단독 행위. 두 번째는 분류식 행위하고 요식 행위. 세 번째는 유상 행위, 무상 행위. 네 번째는 그 4번이 빈출이라고 돼 있어요. 빈출이라는 건 시험에 잘 나온다는 뜻. 거기에 별 3개 할까요? 자, 그럼 종류 4가지 중에서 여러분 눈에 익은 거는 어느 거예요? 그 중에 익은 거는 어느 거? 계약 하나죠. 계약 하나만 우리가 들어봤고 나머지는요? 다 처음 보는 게 맞아요. 다 처음 보는 거야 지금. 생겨난 것들. 자, 그럼 1번 볼게요. 계약하고 단독 행위로 나눠요. 계약은 혼자서요? 쌍방하고 둘이 하는 거야? 거기다 쓰세요. 계약은 옆에다 써보세요. 뭐라고요? 두 사람의 합치. 두 사람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게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죠? 두 사람이 뭐 하는 거? 합치 보는 걸 계약이라고 그래요. 계약 조건을 서로 합의한 거야. 이걸 계약이라고 부른다. 거기 옆에 보세요. 매매계약. 계약인가요? 매매계약. 계약이죠? 계약금 계약. 계약금. 우리가 아파트 살 때는 뭘 걸어요? 계약금을 걸죠. 그 계약금은 보통 얼마를 걸어요? 10%죠. 그럼 꼭 10%예요? 아니에요. 주인하고 합의하기 나름이라고. 10%가 만약에 아파트 대금이 5억이다. 그럼 얼마를 걸어야 돼요? 5천이죠. 그런데 매수자가 저 죄송한데요. 4,500밖에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요? 아, 그걸로 합시다. 500 모자라도 그냥 합시다. 그럼 얼마짜리가 되는 거예요? 4,500짜리 무슨 계약이? 계약금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매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일방 예약입니다. 예약의 동그라미야. 예약. 예약이라는 거는 하겠다.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죠? 혼자서요? 둘이서? 둘이서 하죠. 그죠? 예,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제주도를 간다. 해외여행을 간다. 그럼 뭐 하셔야 돼 일단? 예매가 예약이에요. 예매하시죠? 혼자서 혀요? 혼자서요? 혼자서 어떻게 해? 그죠? 대한항공하고 계약을 해야지. 그죠? 아시아나랑 하든가. 승차권 2장 주세요. 그죠? 몇 월 며칠 날 내가 출발할 예정이에요. 그죠? 그럼 그쪽에서 어떻게 해요? 예, 그 날짜에 맞춰서 자리 비워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예매가 예약이라고. 미리 하는 거. 그죠? 네. 그걸 예약이라고 그래, 예약. 혼자서 해요, 둘이서? 그 다음 옆에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도 혼자 해요, 주인하고 둘이 해? 근데 끝에 보니까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거기 주의하고 거기다 주의라고 써보세요. 주의. 해제예요, 합의 해제예요? 이건 또 뭐야 이게. 이 헷갈리게. 해제가 있어. 밑에다 써보세요. 해제. 계약 해제. 계약 해제라고 써보세요. 계약 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매수자가 아파트 잔금을 안 치러 날짜에 맞게 잔금을 안 주잖아. 그럼 주기로 한 날짜에 잔금 못 주는 거죠. 그럼 집 판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냥 기다려요? 기다리다가 계약 파기를 해요? 해제를 하죠. 계약 해제한다고 연락을 하죠. 그거는 쌍방이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하는 거예요?
바로 계약 해제는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단독으로. 계약 해제는 그래서 둘이서 해요? 단독으로 해요?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단독 행위가 되는데 합의 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둘이서 합의 봐서 둘이 합의하에 깨는 거 써보세요. 둘이 뭐해서? 합의하에 파기하는 것. 합의하에 파기하는 거를 합의 해제라고 그래요. 집사람이 어제 집에 들어갔더니 강의 끝나고 집에 들어갔더니 저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이만큼을 들고 오는 거예요. 자기야 잠깐 주차장으로 나와. 내려갔더니 왜 오라는 거야 그랬더니 들을 게 있어. 내려갔더니 양손이 이만큼 들고 와요. 옷을. 예, 소파에다 풀려놓더라고요. 아니 옷을 사면 나를 데리고 가서 사야 될 거냐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을 사왔어요. 한 6개를 6벌을. 아 이거 안 맞으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뭐라는 거예요? 가서 바꾸면 되죠. 아 질문 드릴게요. 여기서 바꾸면 되죠. 자 가서 그럼 백화점 다시 매장에 가서 어떻게 해요? 바꿔주셔 그러죠. 그럼 바꿔주셔 하면은 무조건 바꿔지는 거예요? 네? 바꿔주셔 그랬죠. 그죠? 그럼 그쪽에서는 이 소비자한테도 돈을 다 받았어 안 받았어요? 돈 받고 옷도요 넘겼어요. 그럼 계약은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끝! 났죠. 났죠? 거래 다 처리됐어요 지금. 돈 받고 옷 건네주고 끝났죠? 맞아요? 예. 그럼 여기서 집사람이 다음날 오늘 갈 거야 아마. 이 옷 입어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있고 안 드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내 기호하고 그 사람 기호가 같냐고. 다르잖아요. 그죠? 예, 다 사왔어요. 근데 집사람 얘기는 가서 바꾸면 되지. 여기다 바꾸면 되지 해서 바꾸러 가죠? 예. 바꾸러 갔어요. 그죠? 색깔 하나 들고 보라색 옷을 들고 갔습니다. 바꾸러. 자, 이때 그 주인은 바꿔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법적인 의무가. 법적 의무가 있습니까? 영수증 그러면 바꿔주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 팔면서 이러는 매장 있어요. 절대 뭐라고 안 된다고 써 있어요. 교환이나 환불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분 있죠. 그거는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왜? 계약 끝난 거예요. 종결된 거예요. 반품도 안 되고 교환도 안 돼요. 그죠? 끝나불어. 그죠? 따라서 그분은 반품해 줄 의무가 없고 교환해 줄 의무도 없어요. 다만 이쪽에서 뭐 하는 거니까 고객이 요구를 하는 거죠. 아 이거 나 단골아니요. 내가 여기 1년에 몇 천만 원어치 팔아주는데.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반품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 어떻게 돼? 그쪽이 원래는 갑인데 지금 뭘로 돼 있어요? 을이야 을. 여기가 갑이고 그쪽이 을이죠. 그럼 그쪽이 어떻게 해요? 아우 고객님 거 바꿔드리죠. 그러면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야? 해제입니까? 합의 해제입니까? 이게 합의 해제. 이게 합의 해제. 이해되세요? 그래서 합의 해제는 혼자서 한 거예요? 둘이서 합의 봐가지고 파기한 게 합의 해제입니다. 해제는 뭐예요? 해제는 이거 해제는 만약에 집사람이 옷을 이렇게 6벌을 사면서 한 벌을 어떻게 하냐면 사이즈 얼마 사이즈로 우리 집으로 택배로 보내주세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3일 안에 그 옷 택배로 보내주기로 해서 사이즈 정해가지고. 왜?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그죠? 예. 그래 나머지는 사고 그 한 벌은 보내달라고 했는데 뭐야 그게 3일 안에 안 왔어. 그 옷 그날 입어야 되는데. 그죠? 그럼 그쪽에서 계약을 이행했어요? 계약을 위반했어? 그럼 이쪽에서 어떻게 고객이 합의 해제하자고 그래요? 그냥 해제 통보를 해요? 해제 통보 해버리면 계약이요 파기되는 거죠. 그게 계약 해제예요. 구별이 되세요? 합의 해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쌍방이 합의를 봐서 깨는 게 합의 해제. 해제는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끝내는 게 해제예요. 됐나요? 네. 옷 사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그죠? 예. 자, 그 문제가 계약과 단독 행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실 때가 분류식하고 뭐예요? 요식입니다. 자, 이 부분부터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